자, 형님들 배구가 왔고요. 항상 또 방장이랑 배구 중계도 보고 기억나는 분 없으면 또 만들어 가면 됩니다. 항상 재밌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성적도 저는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한번 즐기신 분들 있죠. 닥다님은 알잖아. 구리누리 낭낭님하고 7171 다커님하고 또 만들어 가면 돼요. 또 중계하고 오늘은 이제 못하게 되겠지만은 나중에 오세요. 구미 또 연습하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처음 가거든요. 소모 팬인데 구미 갈 일이 없었죠. 이제는 이제 손보 거기서 경기 안 하지만은 아무튼 보겠습니다. 배구 보도록 할게요. K리그 1은 이제 그 A팀아들 경기하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있을 겁니다. 자, 경남 김포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경남 승이 오버 본다. 그냥 김포는 불안한 전력이죠. 그냥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수비적인 부분에도 하고 선수가 솔직히 수급이 문제가 있잖아. 여기는 확실히 뭐 글레이드 소니라든지 원기조이라든지 모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경남이 데리고 오는 이 브라질 선수들은 항상 평타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2부 한정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맞죠? 뭐 경남에서 됐고 뭐 윌리안, 에르난데스 다 1부에 이런 애들 다 콜업 됐잖아. 그 김포도 지금 외국인의 활약에 대한 부분 없는 거고 그나마 해가지고 모이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있으면 또 수비형만 하고 냅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포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또 수비의 느낌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경남이 지금 뭐 크게 경기로서는 뭐 전남 경기도 뭐 문제가 없었고 그냥 김천은 김천 하나 자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약간 청주나 김포나 뭐 약간 뭐 이런 팀들한테는 그래도 강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경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하고 김포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경기 약간 전문인데 월요일 했을 때 항상 극장으로 좀 오버가 나고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좀 우당탕탕 오버 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세 명의 폼은 좋습니다. 원기종이하고 특히 모재현이하고 이런 부분도 쭉 먹거나 아니면 연계 플레이 들어가가지고 설견이 또 약간 좀 독창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또 뭐 글레이드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또 레오라는 선수도 데리고 왔지, 그지? 근데 나는 확실히 뭐 경남에 이제 뭐 이제 돈적인 부분도 좀 문제할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이 외국인들 영입해서 브라질 2부나 수급해가지고 다시 리셀링하는 요런 부분들 확실히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거 차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경남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K리그 같은 경우는 보통 언더 보는 경우는 올해는 없다. 오버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언더 찍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전남승 볼게요. 전남이 이 저기 플레이오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심판의 콜도 좀 아쉬웠긴 했지만은 전남의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어느덧 김포하고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사실상 K리그 2는 많이 경남이 많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5위랑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상황들이야.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플레이오프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성남도 뭐 약간 비슷한 팀끼리 했을 때는 승을 좀 보는 편이고 오버도 좀 보는 편인데 제가 보고 나서 계속 지금 그 특히 발비디아도 지금 내가 알기에는 그 골게터 안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원래 전남은 이종호밖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들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까지 생기면 확실히 이장관 감독이 컬러를 좀 내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남이 이렇게 배당돼 있는데 뭐 받는 건 아니겠고요. 뭐 승부패 뭐 항상 1엔드 팀들 1엔드랑 저 성남이랑 붙는 팀들이 이렇게 좀 받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경기는 전남이 훨씬 더 낫다고 내가 뭐 눈에 본 것도 있고 콜 때문에 좀 아쉬웠긴 했지만은 확실히 또 발비디아 폼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전남을 좀 승부 배치보다는 전남을 승을 좀 찍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승의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코보컵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촌볼이랑 붙는 것도 언급은 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뭐 모르겠다. 일단 확정은 안 났는데 바로 집에 올지 아니면은 자고
내일 또 분석을 드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안 갈 것 같고 또 남자부 할 때는 또 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적 정리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아예 모른다는 이거 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토토인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내일 오늘 배팅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면은 뭐 배팅하지 말자는 건데. 뭐 그리고 외국인들은 안 나오고요. 여러분 도공은 마지막 퍼즐이 뭐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이제 늙은이 한국 당연히 아시다시피 꼬라지박 이제 페퍼 갔고 기대는 이제 이런 거죠. 페퍼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페퍼다. 정아를 데리고 가고 이고은도 이슈가 많았지. 이고은을 데려갔다가 다시 주고 생쇼를 했죠. 페퍼가 멍청한 생각인 거죠. 옛날에 이상민 보호 선수 안 먹은 거는 다른 게 없죠. 왜? 그렇게 데리고 와도 씨발 세터가 이현이면 내가 이현은 좋아하지만은 이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감독도 뭐 아엔킴이었다가 또 다시 또 새로운 감독으로 바뀌었고 맞잖아요. 하여튼 이런 게 좀 막내 구단으로서 좀 약간 일 처리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있긴 한데 일단은 도공에 대한 메리트는 그래도 종민이를 믿는다. 그리고 페퍼는 덜 됐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도 좀 의아해해. 팬들도 의아해하고 또 토쟁이들도 의아해하는 이런 부분들이야. 하지만 저는 도공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작년까지가 끝이라고 봐요. 그리고 커업 대회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우카 엔딩도 봤지만은 역을 많이 써봐도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아마 1.5 받을 거고 올해 1.5 많이 받을 거야. 야스민이 있긴 한데 야스민 어차피 안 뜰 거고요. 그럼 지금 도공에 하는 거는 대영이 이모하고 뭐 문정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냥 작년에 똑같다고 보면 돼. 그리고 또 뭐 작년에 결국은 또 뭐 주전들 의존도가 좀 클 수밖에 없었고 백업도 좀 뭐 예림이도 쓰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윤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공훈이 만약에 이제 도로공사로 다시 콜백이 넘어갔으면 문제겠지만은 또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된다면은 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메리트는 확실히 태퍼 여기나 프렌이나 오바나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확실히 페퍼가 끝내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루돌프 한번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저력으로 보는 거죠, 저력으로. 근데 지금 멤버는 오지영이라든지 뭐 최선당이라든지 뭐 이런 피적 포지션이 다 됐거든요. 그냥 염어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거의 뛰지를 못했죠. 확실히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염에선이 4촌, 염어령. 키도 크고, 약간 이안비 같은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거 페퍼 여기나 프렌이나 오버 쪽으로 하지 도공에 똥배 해갖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멤버는 전력 약화가 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다 그 배당도 작년에 페퍼 3배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확실히 또 디벨롭은 이뤄냈죠. 페퍼가 경기 하면서 또 1.5도 잠깐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3년 차이가 3년 차죠, 그죠? 좀 이제 성적을 좀 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외국인도 탑티어 됐고 같고 요는 이제 외국인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그리고 여긴 또 구미 옛날에 이제 LIG 손해보험 그 쓰던 구단 그 구장입니다. 그래서 뭐 손보가 잘하지는 근데 손보의 멤버들은 소년종하고 이런 애들 있지만은 사마에 그런 선수들은 뭐 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봐요. 이제 뭐 이경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좀 감회가 새롭겠죠. 요번에 파나소닉도 들어옵니다. 그것도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주 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페퍼 볼 생각입니다. 알겠지? 기대치가 페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찬스 방장님 이러면 누구나 보는 고배당 찬스 아닌가요? 일단 도공 갈 생각은 없어요. 마인 갈 생각도 없고
알겠지? 오케이? 맞죠? 네. 작년에 끝이라니까. 작년에 라스트 엔딩 했잖아. 그 캣배를 하고 했잖아. 그럼 끝이지. 그래도 문정원하고 지킨 게 다행이긴 하다. 아 맞다. 정대영이도 그 맞다. 다시 GS 복귀했다. 기름 갔어 기름. 그럼 미들브로커 또 누가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우수민이나 이런 애들 해야 된다. 우수민. 알겠지? 알겠지? 작년 기준으로 해놓은 거다. 오케이.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부상이 많아서 다 안 나올 거예요. 뭐 황민경 떠난 거 알 거고. 강성현 감독은 문제. 이것도 이소영도 아마 안 나올 거야. 또 고민지 또 보냈고요. 그다음 김주양이 또 현대건설 다시 복귀했습니다. 요거 뭐 보노? 현대건설 1.4 맛있나? 1.4 맛있어요? 아니 형님들 커업 때인데도 똥배 좋아하노. 아 물론 형들아 지금 안 찍고 싶으면 지금 안 찍어도 된다. 배구 나중에 찍어도 된다. 내가 일단 애들 컨디션 보여줄게. 방이 언제 가는데 9시. 구미 도착하면 10시 49분. 때마침 차가 가는 게 있더라. 알겠지? 나중에 와. 일단 뭐 1년 9개 찍어놓고 아니면 9개 나중에 찍을 거면은 그래 방장님 나 애들 하나 꼬라지 보고 찍을래. 이거 넷이다. 이거 뭐 갈래? 그럼 방장아 둘 다 가기 싫은데 오바 가면 안 되나? 예 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당 큰 거 가져가세요. 결국은 고이진 안 잘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로공사랑 싸움을 해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이진만의 이런 뒤에서 뭐 숙자 코치가 거의 다 해줬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일단 똥배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 감독이 유약하거든. 커피나 마실 줄 알고. 마지막에도 현대건설 지랄 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양효진 이런 그리고 저 강세현 감독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출전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편이야. 그래서 아마 김주양 위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KGC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확실히 호구리 요번 또 네이션 리그 가서 호구리는 좀 잘했거든요. 호영이 정우영 그래서 확실히 젊은 선수들의 기대치는 그래도 인상공사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고 아무리 뭐 염치기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때 1.4배 우리 뭐 또 뭐 현대건설 무조건 또 뭐 흥국생명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인상공사 프렌 역배 아니면 오빠 여배 스타트부터 역배 파티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도 우리가 우카 엔딩도 저번에 했고 맞죠? 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 없고요. 또 외국인 또 작년에 이제 몬타뉴인가 그 잘못될 것 같고 홍역 치렀잖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 이소영 빠지고 현대건설 약간 실험해가지고 새로 온 선수들 있죠. 김주영이나 원래 김주영이 현대건설이었잖아. 그리고 또 이제 황민경이 빠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1.4를 갈 거면 1년 9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물론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냉정해질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반가운 건 반가운 거 좀 배팅은 냉정할 필요가 있지. 내 생각대로 봤을 때 그래 옆에 갈만 하잖아. 그지? KGC도 마지막까지 도로공사는 3위인가 경기를 해줬던 부분들이고 알겠지? 그래서 마냥 뭐 양것이네 또 뭐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요소들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 티르키엠 우크라이나 어제 많이 했거든. 우크라이나 볼게요. 우크라이나 잘하네. 그 다음에 최소 오바 182 오바 우크라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승대 있으니까 굳이 뭐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오바 그냥 해줬고 했을 때 우리가 3번 연속 지금 나왔잖아. 그리고 골든 유러피언 리그에서도 그 행계 뽀록은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봅니다. 어제 갈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자 결과 다 좋았나? 어? 어, 앞에 것만 갔죠 그죠? 우리가 나올 거 다 나왔네요. 카타르도 많이 했고 칠레도 굳이 보면 칠레였는데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래 볼게요. 그 다음에 카타르는
이거는 칠레가 어제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카타르가 낫고요. 그러니까 레벨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챌린지 컵은 솔직히 선수 설명할 게 없어요. 고만고만이. 그리고 아니면 언더로 선택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네이션리그는 설명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리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많고. 근데 챌린지급은 그냥 흐름만 보면 돼요. 흐름만 보고 어제 거 보고 경기 내용 보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니면 애매하면 패스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어제 첼레가 역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뭐 줬는데 둘이랑 비할 바는 아니다. 카타르가 공격이 좋았고 카타르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카타르 승보고 그리고 오히려 184가 됐으니까 양쪽으로 봐서 언더를 선택해봐도 되는 이런 경기라고 봅니다. 알겠지? 요거까지 남자 배구고 그 다음에 여자 배구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 이것도 우크라이나 볼게요. 잘 보고 찍으라 힘들어. 여배 남배 잘 보고 찍으세요. 둘 다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 준결승이거든요.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낫다. 우크라이나 역배승. 남배든 뭐든 이거 챌린지급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왕인 상황이다. 오히려 이것도 언더. 위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가 아니고 스웨덴. 이것도 오늘 배구는 그냥 배당 좋은 거 가는 게 맞습니다. 족밥 대 족밥이 묻고 내려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 똥배에 대한 메리트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이런 거 한번 가능성 있으면 건드려 보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확률상 또 그게 많이 떠요. 챌린지컵에서 다운 강등이 되고 이런 요소들인데 똥배에 대한 메리트가 뭐 네이션보다 더 많겠습니까? 네이션도 1.42에 이탈리 주면은 안 가고 뜨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렵게 이기거나 그러는데. 그지? 없으면은 역배도 못 가죠. 프렌도 가기도 어렵고 아니면 패스하든지 어제처럼 뭐 2.5 있는데 별로 가기 싫으면 패스하든지 이래 해야지.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결승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둘 다 요거는 이제 언더 보고 요거는 비슷하니까 오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요래 본단 말이에요. 일단은 스웨덴 옆에 저 똥배 받을 짬은 아니에요 저렇게. 그리고 지금 경기 봤을 때 프랑스가 생각보다 지금 경기력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남배든 여배든 지금 아포지시든 디그든 이런 부분들 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냥 또 프랑스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이겨도 만약에 막 똥줄 해갖고 막 3대2 이렇게 이기고 3대1에서 뭐 하나는 뭐 5점차 3점차 이렇게 하고 이기고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콜롬비아 스웨덴은 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배당이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가 똥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배 받으면은 뭐 단독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역배 해가지고 뭐 내 물부 있는 거랑 묶어도 되고. 이거 아침 경기인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챌린지 컵은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본 그대로 흐름대로 그 다음에 나왔느냐 뭐 카타르 어제 또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 봤을 때는 카타르가 훨씬 낫거든요. 이게 높이 때문에 이 블로킹 그거 때문에 카타르 찍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아니면 공통적으로 거의 186일을 생각하고 3대1 그다음 세트마다 죽이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또 언더도 한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내고 배당 뜨고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땡큐. 그다음